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저는 68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았어요. 새벽 5시 정각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낡은 시장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거였죠. 오늘도 손이 저절로 벽에 걸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30년 동안 매일 메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아마 마음이 그랬나 봐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68살. 인천 구월동 재래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해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해왔었어요가 맞겠네요. 오늘이 가게 문을 닫는 날이거든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0년을 같이 장사했는데 이제 작별이에요. 참 긴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이 이 시장에 있었던 거예요. 가게 앞에 섰어요. 낡은 초록색 셔터.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셔터를 올렸어요. 새벽이라 손이 시려서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도 매일 올렸죠. 그런데 오늘은 열쇠가 자꾸 안 들어가더라고요. 손이 떨려서요.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동안 들었던 그 소리. 쇠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조금은 거슬리지만 정겨운 그 소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리의 울림이 다르더라고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비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김치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찬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만 남았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섰어요. 20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48쯤 됐을 때 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아들 준호는 그때 28, 딸 지은이는 26이었어요. 셋 다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제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큰돈이 나가는 건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38살 때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영안실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은 게 슬픈 게 아니었어요. 물론 슬프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어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 없어진 거예요. 통장 잔액은 300만 원.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유치원생. 장례식 다음 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아니,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일해야 한다고, 당장 일을 찾아야 한다고. 그날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식당, 마트, 공장, 청소용역. 가리지 않고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들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이들 딸린 38살 과부는 누구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점포양도라는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2평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권리금 500만 원.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턱도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 학자금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거랑 제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팔아서 간신히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였는데
그걸 팔아야 했어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물으셨어요. 김치는 담글 줄 아냐고요. 친정에서 배웠다고 했더니 그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99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장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는 새벽에 담가야 하고 배추는 이렇게 씻고 손님이 맛 좀 보자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주고 돈 계산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도 했어요. 수첩 한 권을 사서 모든 걸 적었어요. 배추 씻는 법, 김치 담그는 비율, 손님 응대하는 법. 그리고 1월 8일. 드디어 제가 혼자 가게를 열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시장은 조용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거든요.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렸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어제 사다 놓은 배추 10포기로 김치를 담갔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1월이니까요. 손이 시렸지만 계속 씻었어요. 소금에 절였어요. 배추 한 장 한 장에 소금을 뿌렸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요. 3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김치가 완성됐어요. 10통. 진열했어요. 가게 앞에 김치통을 쌓아 놓았어요. 가격표도 붙였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손님이 오기를. 1시간, 2시간. 아무도 안 왔어요.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첫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였어요. 가격을 물으시더니 옆집과 비교하시더라고요. 옆집이 더 싸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드렸어요. 드셔보시라고요. 할머니가 드셔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다고요. 첫 매출 1,000원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5통을 팔았어요. 매출 5,000원. 거기서 재료비 3,000원을 빼면 순이익 2,000원. 집에 돌아와서 수첩에 적었어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아이들아, 엄마가 꼭 너희를 잘 키울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었어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서 반찬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콩자반, 깻잎지, 장조림. 가게가 조금씩 커졌어요. 진열장도 하나 더 샀어요. 냉장고도 샀어요. 한 달 매출이 30만 원이 됐어요. 거기서 재료비랑 월세 빼면 손에 쥐는 돈이 10만 원. 턱없이 부족했어요. 생활비가 한 달에 5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1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아침은 안 먹었어요. 아이들한테만 밥을 차려줬어요. 점심도 라면으로 때웠어요. 저녁은 아이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저는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아이들한테 줬어요. 옷도 안 샀어요. 10년 전에 입던 옷을 계속 입었어요. 구멍난 양말도 그냥 신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어요.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어요. 아이들이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사줬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장사가 궤도에 올랐어요. 단골 손님이 많아졌어요.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이 됐어요. 거기서 재료비랑 월세 빼면 손에 쥐는 돈이 50만 원. 여전히 빠듯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자녀 미래자금이라고 지었어요. 거기에 한 달에 10만 원씩 넣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별것 아닌 돈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 10만 원을 모으려고 아침을 굶고 옷을 안 사고 병원도 안 갔으니까요. 하지만 기뻤어요.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새벽 3시 기상, 김치 담그기, 반찬 만들기, 새벽 5시 가게 오픈, 밤 10시 마감.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태풍이 와도 가게를 열었어요. 쉬고 싶었어요. 너무 쉬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주말에 온천 가자고 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하루 쉬면 그날 매출이 없으니까요. 옷도 못 사 입었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옷만 입었어요. 머리도 혼자 잘랐어요.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요. 아파도 병원 안 갔어요. 약국에서 약만 사 먹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걸 위해서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어떤 달은 장사가 안 돼서 5만 원밖에 못 넣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 15만 원을 넣어서 채웠어요. 한 달도 거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잘 컸어요. 준호는 공부를 잘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지은이는 착했어요. 공부는 준호만큼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워낙 좋아서 친구가 많았어요. 대학도 무난하게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나갔거든요. 둘이 같이 다니니까 1년에 1200만 원. 거기다 생활비까지 보태주면 1년에 거의 2천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냐고요? 일을 더 했어요. 낮에는 가게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0시에 가게 문 닫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1시간 자고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했어요. 한 달에 서너 시간씩 밖에 못 잤어요. 계속 졸리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한테는 힘든 내색 안 했어요. 오히려 웃으며 공부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천만 원, 그 다음엔 2천만 원. 5년 전에는 1억이 됐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아이들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드디어 3억을 넘겼어요. 정확히는 3억 1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한 푼 한 푼이 제 땀이고 제 시간이고 제 인생이었어요.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2억을 내놨어요. 준호가 울먹였지만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지은이한테는 1억을 줬어요. 전세 자금이요. 지은이도 울었지만 저는 웃으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3억을 다 찾은 날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0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장이 텅 비었어요. 이상했어요.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자식들은 이제 알아서 잘 살 거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쉬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게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섭섭해했어요.
마지막 날 모든 물건을 다 치우고 가게를 나설 때 뒤돌아봤어요. 텅 빈 가게. 30년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끝이구나. 이사를 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6평 원룸으로요. 작았어요. 정말 작았어요. 침대 놓고 옷장 놓고 작은 식탁 하나 놓으면 끝이었어요. 처음 이사 온 날 짐을 다 풀고 방 한가운데 앉았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나한테 남은 전부구나. 30년을 일해서 남은 게 6평짜리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자식들은 30평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30년 동안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방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아, 맞다. 이제 가게가 없지. 그럼 다시 누워야 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3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그러다 보면 해가 떴어요. 그제야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30년 동안 남의 집 반찬을 만들었는데 정작 제 밥은 라면이었어요. 씁쓸했어요. 한 달쯤 그렇게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라면 그릇 하나였지만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했으니까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왔어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신히 침대까지 갔어요. 누웠어요. 천장이 계속 돌았어요. 눈을 감아도 어지러웠어요. 휴대폰을 집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가 받았어요.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준호는 지금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혼자구나. 3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다시 어지러웠어요. 이번에는 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천장이었어요.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집 천장이 아니었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가 병원이구나. 옆집 아주머니가 119를 불렀다고 했어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대답이 없어서요.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어요. 아들한테 연락했다고 했지만 아직 안 왔다고 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는 바쁠 거예요.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지금 혈압이 많이 높다고 했어요. 180에 111이래요. 정상은 120에 80인데 이 상태로는 언제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대요. 그리고 혈당도 높다고 했어요. 당뇨가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언제 검사 받아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 10년 전이라고 했더니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퇴원하면 안 된대요. 비용을 물었어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30만 원. 제 월세와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꼭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의사는 해야 한다고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집에 가도 된다고 했어요. 의사가 소리쳤지만 제 의사가 확고하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갔어요. 창구 직원이 응급실 비용 8만 원이 나왔다고 했어요. 8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이 12만 원이었어요.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카드 승인이 거절됐어요. 한도 초과래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현금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지갑을 뒤졌어요.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만 원짜리 3장. 딱 8만 원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 먹을 돈까지 다 내고 손에 남은 건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 어디냐고 지금 가겠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이미 집에 왔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었다고요. 준호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싫었어요.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다고 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조만간 가겠다고 했어요. 조만간. 언제일까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택시를 탈 돈도 없어서 버스를 탔어요.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30분을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옆 사람들은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아픈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6평 원룸. 텅 비어 있었어요. 불도 안 켜져 있었어요. 제가 쓰러진 게 오후였으니까 해가 지면서 집이 어두워진 거죠. 불을 켰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아, 맞다. 설거지 하다가 쓰러졌었지. 무릎을 꿇고 그릇 조각을 주웠어요. 손에 찔렸어요. 피가 났어요. 하지만 그냥 계속 주웠어요. 다 주운 다음에야 손가락을 봤어요.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었어요. 반창고도 없었어요. 휴지로 감쌌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68살. 제 나이가 이제야 실감 났어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라면 1개, 김치 조금,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아직도 어지러웠거든요. 물을 붓다가 손을 대었어요. 소리가 절로 났어요. 찬물에 손을 씻었어요.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계속 라면을 끓였어요. 먹어야 했으니까요. 라면을 다 끓이고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평소 같으면 맛있어 보였을 텐데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먹었어요. 한 입, 2입.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막혔어요. 라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반쯤 먹고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남은 라면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어야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갈아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괜찮냐고 걱정된다고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잘 자라고요. 딸 지은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준호가 얘기했나 봐요. 오빠한테 들었다고 많이 아프냐고 주말에 가겠다고요. 주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5일 뒤네요. 괜찮다고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꼭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주말에도 안 올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이들 학원이라든지 남편이랑 약속이 있다든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잠이 안 왔어요. 30년 동안 매일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11시에 잠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피곤했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잠이 안 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은 거예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준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딸 지은이는? 준호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요. 제가 2억을 보태줘서 산 집이죠. 거실이 넓어요. 방도 3개나 돼요. 준호 부부 방, 아이들 방, 서재. 준호 아내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제게도 잘해줘요. 가끔 카톡으로 어머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항상 대답해요. 응, 잘 지내. 너희도 잘 지내고. 아이들도 있어요. 준서와 준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에요. 귀여운 아이들이죠. 제 손주들이에요. 언제 봤더라? 준호네 집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지? 아, 3달 전이었나? 추석 때. 그때 준호가 자주 놀러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못 가요. 눈치가 보여서요. 수진이가 집을 너무 깨끗하게 정리해 놓거든요. 제가 가면 뭔가 어질러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래 못 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요. 손주들이 더 있다 가라고 하지만 수진이 얼굴을 보면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와요. 지은이는 전세로 살아요. 1억짜리 전세. 제가 준 돈이죠. 지은이는 워킹맘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워요. 힘들어 보여요. 가끔 전화하면 피곤한 목소리로 지금 애들 재우는 중이라고 해요. 지은이한테는 연락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요. 워낙 바쁘니까요. 제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한 달에 1~2번만 해요. 그것도 아주 짧게. 잘 지내니?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래, 잘 있어. 그게 전부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을까? 설날? 아니, 그것도 작년 설날이었나? 이불을 덮었어요. 여름인데도 춥더라고요. 에어컨을 켜지 않았거든요. 전기세 아끼려고요. 혼잣말을 했어요. 소리 내어서. 30년을 일했는데 이게 남는 거구나. 6평 원룸, 텅 빈 냉장고, 통장 잔액 4만 원. 자식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쉬면 돼.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외로워서 우는 건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가 욕심이 많았나요?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준 건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보였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떴어요. 역시나 습관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일했으니까요. 일어났어요. 할 일은 없지만 잠도 안 왔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밖은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겠지.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채소 파는 할머니도 다들 일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시간에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죠.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해가 뜰 때까지. 아침이 밝았어요. 해가 떴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어제 쓰러졌던 게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나 봐요.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윗칸에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30년 된 시장 가방이에요. 이제 쓸 일은 없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가방을 꺼냈어요. 무거웠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열어봤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어요. 가계부였어요. 30년 동안 매일 적은 거예요. 하루하루의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5년 1월 1일. 30년 전 오늘이에요. 가게 권리금 500만원, 배추 10포기 3만원, 소금 5kg 5천원, 오늘 매출 5천원. 5천원. 첫날 매출이 5천원이었어요. 그날 밤 울었던 게 기억나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니, 정확히는 31년 전이에요. 남편이 죽은 게 1994년 12월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도 많이 왔고요. 장례식장에서 나올 때 눈이 펑펑 내렸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준호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지은이는 계속 아빠를 찾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았어요.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300만 원. 장례식 비용으로 200만 원이 나갔어요. 남은 돈은 100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월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아이들 학원비 2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럼 이 돈으로는 한 달밖에 못 버텨요. 일을 해야 해. 당장 내일부터.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식당, 마트, 공장. 하지만 다들 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주일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점포양도라는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2평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권리금 500만 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자금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거랑 제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팔아서 간신히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김치를 담가야 했거든요. 배추 10포기를 사다가 좁은 가게 뒤편에서 소금에 절였어요. 손이 시려웠어요. 겨울이었거든요. 찬물에 배추를 씻는데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오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점심때가 돼서야 첫 손님이 왔어요. 김치가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집이 더 싸다고요. 그 손님은 사지 않고 가셨어요. 그날 하루 매출이 5천 원이었어요. 김치 5통. 그게 다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울었어요. 이렇게 해서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김치를 더 담갔어요. 그리고 이번엔 밑반찬도 만들었어요. 멸치볶음, 콩자반, 깻잎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반찬 맛있다고 김치가 시원하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한 달 뒤 매출이 30만 원이 됐어요. 거기서 재료비 빼고 월세 빼면 남는 게 10만 원.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애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새벽 3시 기상, 김치 담그기, 반찬 만들기, 새벽 5시 가게 오픈, 밤 10시 마감.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아플 때도 태풍이 와도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들은 자주 물어봤어요. 쉬는 날은 언제냐고요. 저는 매일이 일하는 날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쉬고 싶었어요. 너무 쉬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주말에 온천 가자고 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하루 쉬면 그날 매출이 없으니까요. 옷도 못 사 입었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옷만 입었어요. 머리도 혼자 잘랐어요.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요. 아파도 병원 안 갔어요. 약국에서 약만 사 먹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걸 위해서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통장을 만들었어요. 자녀 미래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매달 50만 원씩 넣었어요. 어떤 달은 7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장사가 잘 되면 더 넣고 안 되면 덜 넣고. 하지만 한 달도 거리지 않고 넣었어요. 아이들은 잘 컸어요. 준호는 공부를 잘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지은이는 착했어요. 공부는 준호만큼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워낙 좋아서 친구가 많았어요. 대학도 무난하게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나갔거든요. 둘이 같이 다니니까 1년에 1200만 원. 거기다 생활비까지 보태주면 1년에 거의 2천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냐고요? 일을 더 했어요. 낮에는 가게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10시에 가게 문 닫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1시간 자고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했어요. 한 달에 서너 시간씩 밖에 못 잤어요. 계속 졸리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한테는 힘든 내색 안 했어요. 오히려 웃으며 괜찮다고 공부만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천만 원, 그 다음엔 2천만 원. 5년 전에는 1억이 됐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아이들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드디어 3억을 넘겼어요. 정확히는 3억 1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한 푼 한 푼이 제 땀이고 제 시간이고 제 인생이었어요.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2억을 내놨어요. 준호가 울먹였지만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지은이한테는 1억을 줬어요. 전세 자금이요. 지은이도 울었지만 저는 웃으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라고 했어요. 은행에서 3억을 다 찾은 날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0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장이 텅 비었어요. 이상했어요.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자식들은 이제 알아서 잘 살 거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게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섭섭해했어요. 마지막 날 모든 물건을 다 치우고 가게를 나설 때 뒤돌아봤어요. 텅 빈 가게. 30년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끝이구나. 수첩을 덮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잘 될 거야. 그 희망으로 3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통장도 비었고 몸도 아프고 할 일도 없어요. 수첩을 덮은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경자였어요. 지금 뭐 하냐고 물었어요. 그냥 집에 있다고 했더니 지금 집 앞에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경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경자는 제 오랜 친구예요. 시장에서 만났어요. 경자도 반찬 가게를 했거든요. 저보다 5년 먼저 시작했죠. 두 사람 다 과부였어요.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았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어요. 경자가 뭐 일이 많이 가져왔냐고 물었더니 과일이랑 반찬 좀 가져왔다고 했어요. 혼자 사니까 제대로 안 먹을 것 같아서래요. 괜찮다고 했는데 경자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이걸 냉장고라고 하냐고 라면하고 김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 혼자 먹는데 이것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경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물었어요. 준호한테 돈 다 줬냐고요. 응, 지은이한테도 줬다고 했더니 경자가 바보라고 했어요. 경자도 저를 닮았어요. 아니, 제가 경자를 닮았다고 해야 하나. 경자가 먼저니까요. 경자도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키웠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요. 5년 전 경자가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때 통장에 2억이 있었대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요. 경자는 그 돈을 아들 둘한테 나눠줬어요. 각각 1억씩. 아들들이 집을 사는데 보탰대요. 그래서 행복했냐고 물었더니 경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그랬다고 했어요. 애들이 좋은 집에서 잘 사니까 기뻤다고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래요. 애들이 전화를 안 한대요.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요. 명절에도 안 온대요. 핑계가 많다고요. 작년 설날에 큰아들 집에 갔대요.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간 거래요. 근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밥 먹고 1시간도 안 있다가 나왔대요. 더 있기가 눈치 보여서요. 경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애들 위해 살았다고 했어요. 옷도 안 사입고 여행도 안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애들만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저도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늙어서 돈도 없고 쓸모도 없으니까 귀찮아하는 거래요. 경자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경자한테 지금 어떻게 사냐고 물었어요. 경자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기초생활수급자 받는다고 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나온대요. 그걸로 먹고 산대요. 애들은 모르냐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말 안 했대요. 알면 창피해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애들이 용돈이라도 주냐고 물었어요. 경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준대요. 한 번 달라고 했대요.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10만 원만 빌려줄래?
라고요. 그랬더니 애들도 여유 없다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빠듯하게 산다고 엄마도 이해해 달라고 했대요. 경자가 울었어요. 나는 그 애들한테 1억씩 줬다고요. 그런데 10만 원도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나는 이제 애들한테 쓸모없는 존재구나. 돈 다 줬으니까 이제 버려도 되는 거구나. 경자 말을 들으니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경자가 저한테 조심하래요. 준호하고 지은이도 지금은 고마워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달라질 거래요. 아니라고 우리 애들은 안 그렇다고 했어요. 경자가 손을 잡았어요. 다들 그렇다고요. 처음엔 다 고마워한대요. 엄마 덕분에 집 샀다고 정말 감사하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게 된대요. 그리고 엄마가 나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귀찮아한대요. 지금 돈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다 줬다고 했어요.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애들이 도와주겠지 했더니 경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도와준대요. 입으로는 엄마 병원 가세요라고 하지만 막상 돈 낼 때 되면 다들 핑계를 댄대요. 경자가 작년에 허리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대요. 큰아들한테 수술비 도와달라고 했대요. 500만 원. 그랬더니 지금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다렸대요. 6개월을. 안 줬대요. 계속 핑계만 댔대요. 다음 달에. 결국 경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지원받아서 수술했대요. 경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자식한테 재산 다 주면 너는 그냥 버려진다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요.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다 똑같다고요. 준호는 착하다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다 착하다고 나중에 변한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효녀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걱정하던 애라고 했어요. 경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눈 좀 뜨라고요. 넌 지금 자식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래요.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다 뺏긴 거래요. 뺏긴 게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했어요. 그게 그거래요. 너는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안 주면 불효자식 취급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래요. 경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경자가 일어났어요. 이제 가본다고요. 냉장고에 반찬 많으니까 잘 챙겨 먹으라고요. 고맙다고 했어요. 문 앞에서 경자가 돌아봤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래요. 너는 30년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내가 힘들다는 거 숨기지 말래요. 제대로 말하래요. 안 그러면 애들은 영원히 모른대요. 알았다고 했어요. 경자가 나갔어요. 문을 닫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경자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너는 자식들한테 이용당한 거야. 애들한테 내가 힘들다는 거 말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경자가 채워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불고기, 나물, 과일. 눈물이 났어요. 경자는 저처럼 가난한데 이렇게 많은 걸 사왔어요. 자기 돈으로요. 자식들은 라면 하나 안 사다 주는데 친구는 이렇게 많이 사오네. 씁쓸했어요. 갈비찜을 데웠어요. 혼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갈비를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나는 뭐 하려고 30년을 일했을까? 자식들 집 사주려고? 그래서 나한테 남은 게 뭔데? 텅 빈 통장, 6평 원룸, 아픈 몸.
밥을 다 못 먹고 냉장고에 다시 넣었어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경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용당한 거예요. 30년 동안.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몸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 병원은 안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심심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SNS를 열었어요. 딸 지은이 계정을 들어가 봤어요.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 올린 거였어요.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 유명한 브랜드. 가격표가 보였어요. 320만 원. 지은이가 그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드디어 샀다. 평생 소원 너무 행복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날짜를 봤어요. 어제였어요. 어제요. 그날이 언제였더라? 아, 맞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었어요. 병원비 30만 원이 없어서 퇴원한 그날.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병원비 30만 원이 없어서 검사도 못 받고 나왔는데 지은이는 32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댓글을 봤어요. 지은이 친구들이 축하 댓글을 달아놨어요. 와, 드디어 샀구나, 축하해. 부러워, 나도 사고 싶다. 지은이 진짜 부자네. 부자. 지은이가 부자래요. 제가 1억을 줬으니까요. 다른 사진도 봤어요. 지난주에 올린 거였어요. 남편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식사 사진. 결혼기념일 와인 스테이크. 그 레스토랑 제가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1인당 15만 원이래요. 그럼 두 사람이서 30만 원. 제 월세와 똑같아요. 아들 준호 SNS도 들어가 봤어요. 준호는 SNS를 자주 안 하는데 가끔 올려요.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요. 오랜만에 라운딩 골프 필드 상쾌. 골프. 준호가 골프를 쳐요. 골프가 얼마나 비싼 운동인데. 댓글을 봤어요. 준호 친구가 형님 회원권 샀어요. 라고 물었어요. 준호가 네, 작년에 하나 샀어요 라고 답했어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저는 알아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최소 1,000만 원이래요. 준호가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샀대요. 언제요? 작년에. 작년이면 제가 2억을 준 바로 그 해예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준호한테 준 돈 2억, 제가 지은이한테 준 돈 1억 합계 3억. 준호가 산 것들. 30평 아파트 2억, 골프 회원권 1,000만 원, 매달 골프 한 달에 한 번씩 치면 20만 원. 지은이가 산 것들. 전세 1억, 명품 가방 320만 원, 고급 레스토랑 한 번에 30만 원. 그럼 저는? 월세 원룸 30만 원, 한 달 생활비 라면과 김치, 병원비 없어서 못 감. 불공평했어요. 너무 불공평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라고 불렀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어제 가방 샀니? 네?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SNS에 올렸더라. 아, 그거요. 평생 갖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샀어요. 320만 원짜리. 네, 엄마 혹시 화나셨어요? 아니라고 화난 건 아닌데 지은아 엄마가 지난주에 병원 갔었다고 했어요. 네, 오빠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근데 병원비가 좀 나왔다고 했어요. 검사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30만 원.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무 뻔뻔하게 들릴 것 같은데 혹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엄마. 나중에 갚을게. 정말 급해서 그래.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요즘 애들 학원비에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남편이랑 저랑 모두 대출도 있고. 그 가방은 어떻게 산 거야? 그건 제가 몇 달 동안 아껴서 모은 거예요. 몇 달 동안 모아서 320만 원짜리 가방은 사면서 엄마. 병원비 30만 원은 없다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준호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병원비요? 많이 아프세요? 응. 검사 좀 받아야 하는데 30만 원 정도 나온대. 아. 또 침묵이었어요. 준호야, 너 골프 치니? 네? 엄마가 어떻게? SNS에서 봤어. 회원권도 샀다며? 아, 그거요. 회사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상사들이 다 치거든요. 그래, 알아. 근데 엄마 병원비는 도와줄 수 있어? 엄마 죄송한데 지금 저희도 정말 빠듯해요. 빠듯한데 골프는 치고? 엄마, 그건 업무예요. 안 하면 승진도 못해요. 그래. 알았어.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30년 동안 뭐 했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옷도 안 사입고 여행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직 애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게 받을 대접이야. 눈물이 났어요.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320만 원짜리 가방은 사면서 엄마 병원비 30만 원은 없다고? 1000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은 사면서 엄마 검사비는 못 낸다고? 내가 준 돈으로 그렇게 사는구나. 경자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은 변해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엄마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외면해요.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지은이 SNS를 다시 봤어요. 다른 사진들도 많았어요. 지난달 제주도 여행, 가족여행 힐링 바다, 2달 전새 TV 구입, 드디어 바꿨다 85인치, 3달 전 외식, 남편이랑 데이트 초밥 분위기 좋아. 준호 SNS도 다시 봤어요. 지난달 새 차 구입, 드디어 바꿨습니다. 신차 SUV, 2달 전 해외여행, 가족여행 괌 수영, 3달 전 고급 시계, 아내가 생일 선물로 감사. 자식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명품도 사고 골프도 치고. 그런데 엄마 병원비 30만 원은 없대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제가 준 돈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부모가 자식 결혼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는 그냥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걸 왜 고마워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도 여유 없어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뭐야? 호구야. 30년 동안 개처럼 일해서 돈 벌어다 줬더니 이게 받을 대접이야. 벽을 쳤어요. 손이 아팠지만 계속 쳤어요. 내 인생은 뭐야? 자식 위해 희생하는 기계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나도 도움 필요하고 나도 돈 필요해.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어요. 식탁 위에 물컵도 던졌어요. 깨졌어요. 미안해. 여유 없어. 지랄하고 있네. 320만 원짜리 가방 살 여유는 있으면서 엄마. 병원비 30만 원은 없다고? 온 집 안을 휘저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집어던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울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경자 말이 맞았어. 나는 이용당한 거야. 자식들은 나를 돈벌이 기계로밖에 안 봤어. 이제 돈 다 줬으니까 필요 없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어요. 한참을.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말자. 내가 힘든 걸 숨기지 말자. 제대로 말하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휴대폰을 집었어요. 준호와 지은이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엄마 집으로 둘 다 와라. 할 얘기가 있다.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화낸 흔적들을 다 치웠어요. 깨진 유리 조각, 흩어진 쿠션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경자가 사다 준 갈비찜을 데우고 나물들을 다시 무쳤어요. 밥도 지었어요. 오랜만에 압력솥으로 제대로 된 밥을요. 식탁을 차렸어요. 자식들이 오면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요. 11시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지은아.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애 둘째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병원 데려가야 해요. 그래.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괜찮아. 전화를 끊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항상 이랬으니까요. 30분 후 준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요. 못 갈 것 같아요. 토요일인데 무슨 회사 일이 있어? 긴급 회의가 잡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됐어.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 안 났어.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식탁을 봤어요.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갈비찜, 나물, 김치, 밥. 4사람 분량이었어요. 저 준호, 지은이, 그리고 준호 아내 수진이까지.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갈비찜이 맛있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한 숟가락 먹고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아까워서요. 내일 또 먹어야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또 어지러웠어요. 아, 또 이러네. 지난번보다 더 심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바닥이 차가웠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누가 좀 도와줘.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6평 원룸에 저 혼자였어요. 휴대폰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멀리 있었어요. 닿지 않았어요. 움직여야 해. 119를 불러야 해.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어지러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냥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집 아줌마였어요. 큰 소리가 들렸다고 걱정돼서 왔대요. 도와주세요. 어머 할머니. 아줌마가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아들. 전화번호는 준호 번호를 알려줬어요. 구급차에 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또 병원이네.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혈압 200에 120, 당뇨 수치 350.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얼마나? 일주일 정도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은요? 일주일이면 대략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200만 원. 제 통장에는 4만 원밖에 없는데.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일단 입원하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준호가 왔어요. 엄마, 왔니? 괜찮으세요? 의사가 뭐래요? 입원해야 한대. 얼마나요? 일주일. 비용은요? 200만 원.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200만 원요? 응.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알아. 괜찮아.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낼게요.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대출? 준호야. 네, 엄마. 너한테 2억 줬을 때 나는 대출도 안 받았어. 30년 동안 모은 돈을 그냥 줬어. 근데 너는 엄마 병원비를 대출 받아야 낸다고?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분 후 지은이도 왔어요. 엄마, 지은아도 왔구나. 둘째는 괜찮아요. 열이 내려가서 집에 두고 왔어요. 엄마 상태는 어때요? 입원해야 한대. 얼마나요? 일주일. 200만 원. 지은이도 얼굴이 굳었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준호 오빠랑 저랑 반씩. 그럼 각자 100만 원씩? 네.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나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 이번 달에 대출 이자 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오빠도 그래? 나도 전세 만기 얼마 안 남았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더 여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벌이가 더 좋은데. 오빠는 승진도 했잖아. 너는 명품 가방 320만 원짜리 샀잖아. 그건 내 돈으로 산 거야. 나도 골프 내 돈으로 치는데. 제가 끼어들었어요. 됐어. 둘 다 그만해. 엄마. 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게. 그럼 병원비 나온대. 엄마, 그건. 왜? 창피해. 준호와 지은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희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게 창피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200만 원도 못 내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건 막는 거야. 엄마, 저희가 낼게요. 제발. 아니야. 됐어. 너희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준호와 지은이가 나갔어요. 둘 다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요.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옆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30년 동안 자식들만 생각하면서 내 건강도 돌보지 않고 내 노후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됐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식사를 갖다 줬어요. 병원 밥이었어요. 밥, 국, 반찬 3가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입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 먹었어요. 돈 내고 먹는 밥이니까요. 입원한 지 3일이 지났어요. 몸은 조금 나아졌어요. 약을 맞고 링거를 맞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준호와 지은이는 딱 한 번씩만 왔어요. 입원한 날. 그 이후로는 전화만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만간 갈게요. 그래. 하지만 안 왔어요. 조만간은 오지 않았어요. 3일째 되던 날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저처럼 할머니였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요. 자녀분은요? 아들 2, 딸 1요. 복 많으시겠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복은요? 걱정만 많아요. 저녁 7시쯤 됐어요. 옆 침대 할머니한테 손님들이 왔어요. 아들 2, 딸 1.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병실이 꽉 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 좀 드릴까요? 베개 좀 높여드릴까요? 할머니를 둘러싸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손자가 과일을 깎아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어요.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부러웠어요. 할머니 가족들이 9시쯤 돌아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아드님들 참 효자네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아프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와주시잖아요. 당신은요? 자녀분들 안 오세요? 바빠서요. 할머니가 안쓰럽게 저를 봤어요.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가 건강할 때는 관심 없다가 아프면 그때서야 오죠. 그래도 오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파도 자식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요. 라고 말하려다 참았어요.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입원할 때 옆집 아줌마가 제 가방을 챙겨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가방을 열어봤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수첩. 30년 된 가계부였어요. 제가 매일 적었던 거예요.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995년 1월 8일. 첫 장사. 매출 5,000원. 1995년 3월 15일. 준호 학원비 20만원. 이번 달 생활비 부족. 점심 굶음. 1997년 8월 2일. 지은이 수학여행비 10만원. 병원 가려고 했는데 다음 달로 미룸. 2003년 4월 20일. 준호 대학 입학. 등록금 300만원. 친정 엄마한테 100만원 빌림.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6월 15일. 준호 결혼자금 2억 전달. 통장 잔액 1억. 2024년 8월 20일. 지은이 전세자금 1억 전달. 통장 잔액 0원. 30년간 모든 돈. 자식들에게 다 줌. 이제 내 차례. 이제 내 차례라고 적었는데 제 차례는 오지 않았어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자식들한테 이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말하겠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와 지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 둘 다 병원으로 와라. 꼭 와야 한다. 안 오면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다음 날이 됐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졌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올까요? 아니면 또 핑계를 대고 안 올까요? 1시 50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구나. 네. 문자 보고 꼭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 얼굴이 어두웠어요. 불안해 보였어요. 5분 후 지은이도 왔어요. 엄마, 저도 왔어요. 앉아라. 둘 다. 준호와 지은이가 병상 양쪽에 앉았어요. 두 사람 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수첩이요. 30년 된 가계부야. 엄마가 매일매일 적었던 거. 두 사람이 수첩을 봤어요. 펼쳐봐. 첫 페이지부터. 준호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1995년 1월 8일. 첫 장사. 매출 5,000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계속 읽어봐. 준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5년 3월 15일. 준호 학원비 20만 원. 이번 달 생활비 부족. 점심 굶음.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게. 계속 읽어. 준호가 계속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997년 8월 2일. 지은이 수학여행비 10만 원. 병원 가려고 했는데 다음 달로 미룸. 2003년 4월 20일. 준호 대학 입학. 등록금 300만 원. 친정 엄마한테 빌림. 2005년 9월 10일. 지은이 대학 교재비 50만 원. 겨울옷 사려고 했는데 포기.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읽어. 준호가 계속 읽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0년의 기록이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적었던 거예요. 아침을 굶은 날, 병원을 못 간 날, 옷을 못 산 날, 친구를 못 만난 날.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도요. 준호 학원비, 지은이 피아노 학원비, 준호 수능 과외비, 지은이 대학 등록금. 모든 이유가 자식들이었어요. 준호가 읽다가 멈췄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몰랐지. 엄마가 숨겼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왜긴 왜야. 너희가 잘 되길 바랐으니까. 지은이가 수첩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뒤쪽 페이지를 읽었어요. 2015년 6월 7일. 지은이 결혼 준비. 예단 500만 원. 통장에서 인출. 허리 수술 미룸. 엄마, 저 결혼할 때 엄마가 수술 미루신 거예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행복한 날에 엄마가 무슨 아픈 소리를 해. 준호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4년 6월 15일. 준호 결혼자금 2억 전달. 통장 잔액 1억. 2024년 8월 20일. 지은이 전세자금 1억 전달. 통장 잔액 0원. 30년간 모든 돈. 자식들에게 다 줌. 이제 내 차례.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니?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아니?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껏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너희들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지? 엄마는 자식들 위해 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그게 엄마의 삶이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희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당연하게 받았잖아. 준호와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는 게 행복한 줄 알았어? 밤 10시까지 가게에서 일하는 게 즐거운 줄 알았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라면으로 때우고 옷도 10년 동안 같은 거 입고. 그게 행복한 삶이었을까?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네. 아니야.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보기 싫으니까. 엄마. 너희는 엄마가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지? 엄마는 아프지 않을 줄 알았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지난주에 쓰러져서 병원 왔을 때 검사비가 30만 원이었어. 그거 못 내서 검사 안 받고 그냥 집에 갔어. 30만 원이 없어서.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어요. 그런데 너는 그때 뭐 했니? 골프장에서 회원권 자랑했지? 1,000만 원짜리. 엄마. 지은아. 네, 엄마. 너는 그날 뭐 했어? 320만 원짜리 가방 샀지? 죄송해요. 엄마 병원비는 30만 원도 없으면서 가방은 320만 원을 쓴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여유가 없어? 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애들 학원비, 생활비. 그래. 알아. 너희도 힘들지. 그런데 준호야, 너한테 물어볼게. 네. 엄마가 2억을 줬을 때 그게 엄마한테 어떤 돈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엄마가 3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아침 굶고 난사 입고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모은 돈이야. 준호가 울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모신 돈인 줄.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아야지. 지은이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워킹맘으로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도 혼자 너희 둘 키웠으니까. 그런데 지은아, 너는 워킹맘이라서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일하면서 애 둘 키웠어. 그것도 갑으로. 누가 더 힘들었을까? 지은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예? 30년 동안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돈도 기대하지 말고 손주 돌봐달라는 것도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살 날이 좀 남았으니까.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말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 당장 병원비 내봐. 못 내지?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또 시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더 이상 기대 안 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야. 예? 엄마 이제 이거 신청할 거야. 그럼 병원비 나온대. 엄마, 그건 안 돼요. 왜?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엄마가 가난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 통장 잔액 0원이야.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아. 이게 가난한 거 아니야? 창피해.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게 창피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말해봐. 창피하지?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당연한 거니까.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받는다. 창피하지. 체면 구기는 일이지. 근데 엄마는 이제 체면 따위 신경 안 써. 생존이 먼저니까.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낼게요. 뭘? 병원비요. 200만 원. 제가 낼게요. 어떻게? 대출 아니 카드 할부라도 해서 낼게요. 지은이도 말했어요. 저도 낼게요. 반반 나눠서 내요.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건 정말 안 돼요. 저희가 있는데. 너희가 있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도와줄 거면 진작 했어야지.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까지 꺼낸 지금에서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까요.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니까.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정말 엄마를 도와주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첫째, 병원비는 너희 둘이 반반 내라. 지금 당장. 둘째,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 각자 50만 원씩.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해라. 엄마 안부 확인하고.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러 와라. 30분이라도.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엄마를 인간으로 대해라. 돈만 주는 ATM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엄마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 그걸 이해해줘. 준호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 수 있어? 네, 엄마. 약속할게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키지 못하면.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들 아니에요. 지은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진짜 실천할게요. 그제야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 너희가 엄마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엄마. 이제야 알았구나. 엄마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 준호와 지은이가 저를 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은 나아졌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준호가 일어났어요. 엄마, 제가 지금 바로 병원비 내고 올게요. 카드 할부 되니? 네. 12개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진작 그랬어야 하는 건데. 준호가 나갔어요. 원무가로요. 30분 후 돌아왔어요. 다 냈어요, 엄마. 고맙다. 고맙긴요. 당연한 건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몸은 많이 나아졌어요. 약도 제대로 먹고 링거도 맞고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준호와 지은이가 매일 왔어요. 퇴근 후에 들러서 30분씩이라도 얼굴을 보여줬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밥은 잘 드셨어요? 응.
병원 밥이 맛있더라. 손주들도 왔어요. 준호 아들 준서와 준이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왜? 혼자 계시면 불안해서요.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아. 하지만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알겠어요. 6평 원룸에 도착했어요.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어요. 집이 깨끗했어요. 누가 청소했어? 저랑 지은이가 했어요. 엄마 퇴원하시기 전에. 고맙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것도? 네. 지은이가 반찬 만들어서 채워놨어요. 지은이가?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대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이틀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김영숙님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준호였어요. 10분 후 또 알림이 왔어요. 김영숙님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은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00만 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생활비 들어갔어요? 응. 고맙다. 당연한 건데요. 매달 보낼게요. 알았어. 지은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50만 원 보냈어요. 확인하셨어요? 응. 고마워. 이제부터 매달 보낼게요. 약속이에요.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봤어요. 100만 원. 30년 동안 모은 3억은 다 사라졌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행에 갔어요.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통장 이름을 뭐로 하시겠어요? 김영숙의 두 번째 인생으로 해주세요. 네, 좋은 이름이네요. 새 통장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깨끗한 통장이요. 자식들이 보낸 100만 원을 모두 입금했어요. 김영숙의 두 번째 인생 통장 잔액 100만 원. 30년 전 자녀 미래자금 통장을 만들었을 때처럼 가슴이 설렜어요. 그때는 자식들을 위한 통장이었어요. 이번에는 저를 위한 통장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경자한테 전화했어요. 경자야, 나 퇴원했어. 어머, 진짜? 몸은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어. 경자야, 나 자랑할 게 있어. 뭔데? 준호하고 지은이가 매달 생활비 보내기로 했어. 진짜? 응. 각자 50만 원씩.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어머, 잘됐다. 드디어 애들이 정신 차렸구나. 응.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그럼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응. 이제 시작이야. 경자가 웃었어요. 영수가 너 목소리가 달라졌어. 달라졌어? 응. 밝아. 예전엔 힘들어 보이던데 지금은 희망차 보여. 그런가? 그래. 좋다, 영수가.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 고마워, 경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는 아니에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느긋하게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셨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었어요. 라면이 아니라 밥이요. 계란도 부치고 김치도 꺼내고 나물도 먹었어요.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공원도 가고 도서관도 갔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소설책이었어요. 재미있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읽었어요.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거기서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할머니 처음이시죠? 네. 천천히 따라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요가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몸도 풀리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같이 수업 듣는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다 같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수다도 떨고요. 저는 혼자 살아요. 저도요. 우리 동병상련이네요. 자주 만나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준호네 집에 갔어요. 초대받아서요. 엄마 어서 오세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그래 잘 있었니?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준호가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어요. 엄마 드세요. 고맙다. 예전하고는 달랐어요. 예전엔 제가 눈치를 봤어요. 언제 일어나야 하나 너무 오래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편했어요. 환영받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오래 있으면 너희 불편하잖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고요. 할머니 우리랑 놀아주세요. 손주들이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수진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고마워. 일주일 후 지은이네 집도 갔어요. 엄마.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들어와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지은이 아이들도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니? 네.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한대요. 지은이가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어요. 애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그랬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이해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고맙구나.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됐어.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잘할게요. 약속해요. 알았어. 2달이 지났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김영숙의 2번째 인생 통장 잔액 180만 원. 자식들한테 받은 돈 200만 원에서 생활비로 쓴 돈을 빼면 180만 원이 남았어요. 처음으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쓰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뿌듯했어요. 이 돈은 내 거야. 자식들 줄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 다음 달에는 2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달엔 220만 원. 조금씩이지만 쌓여가고 있어요. 어느 날 경자가 전화했어요. 영수가 우리 여행 갈래? 여행? 응. 제주도. 3박 4일. 제주도? 비싸지 않아. 한 사람당 60만 원 정도래. 항공권이랑 숙소 포함해서. 60만 원.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못 갔을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좋아. 가자. 진짜?
응. 우리 평생 놀러 한번 제대로 가보자. 영수가 정말 좋다. 경자가 좋아했어요. 한 달 후 제주도에 갔어요. 경자와 함께요. 비행기를 탔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68년을 살면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경자야, 신기하다. 그치? 나도 처음이야.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세상이 작아 보였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을까?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와, 예쁘다. 정말 이쁘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녔어요. 한라산도 가고 성산일출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경자랑 같이요.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활짝 웃은 사진은 처음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지은이한테서 택배가 왔어요. 뭐지? 상자를 열어봤어요. 옷이 들어 있었어요. 예쁜 블라우스하고 바지. 쪽지도 있었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엄마가 여행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옷 선물이에요. 여행 때 입으세요. 사랑해요, 지은이가.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요. 옷을 입어봤어요. 잘 맞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낯익은 사람이요. 40년 전에 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직 고생하기 전의 모습. 나도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이 됐어요. 자식들이 매달 보내준 돈을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했어요. 치과에 갔어요. 선생님, 임플란트 하고 싶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 어금니가 없어서요. 10년 넘었어요. 10년이요?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했어요. 한 개에 200만 원. 비쌌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임플란트가 완성됐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이가 생겼어요. 거울을 봤어요. 웃었어요. 이가 다 보였어요. 이제 뭐든지 먹을 수 있겠다. 1년이 지났어요. 원룸 월세가 아까웠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니까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작은 집을 사자. 한 달 후 그동안 모았던 돈이랑 준호와 지은이가 조금 도와줘서 강원도에 작은 집을 샀어요. 정말 작았어요. 15평.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제 집이에요. 월세가 아니라 제 집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와.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어요. 이사 가는 날 준호와 지은이가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짐이 많지 않네요. 응. 버릴 건 다 버리고 왔어. 그래도 새로 사셔야 할 것들 있을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사면 돼. 준호가 차에 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박스 5개가 전부였어요. 30년 전 가게를 시작할 때와 비슷했어요. 그때도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강원도로 향했어요. 3시간 걸렸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산과 바다가 보였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여기에요. 응. 와, 바다 보여요. 그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공기 좋다. 엄마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거야. 지은이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놨어요. 엄마 당분간은 이걸로 드세요. 고맙다. 자주 올게요. 그래. 너희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꼭 올게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세 사람이서요.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편했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았어요. 엄마 음식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만든 거야.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을 먹고 준호와 지은이가 떠났어요.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자주 올게요. 알았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차가 출발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혼자 남았어요. 집에.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편안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에요.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요. 차분했어요. 편안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네. 이렇게 편하게 잠드는 거.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혼잣말을 했어요. 고생 많았어, 영수가. 정말 고생 많았어.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너를 위한 집이 생겼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 아무도 눈치 보지 말고. 너는 충분히 잘했어. 자식들도 잘 키웠어. 이제 내 차례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새벽 3시가 아니었어요. 7시였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리듬이요. 나도 저 파도처럼 살아야겠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고. 커피를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셨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많았어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이웃들도 만나고. 하지만 다 제가 선택한 일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바닷가로 갔어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누군가 인사했어요. 할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저는 이 동네 산지 10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우리 비슷하네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자주 만나요. 이 시간에 산책 나오시면 저도 여기 있어요. 그럴게요. 저는 박순자예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다들 친절했어요. 금방 친해졌어요. 오전에는 같이 운동했어요. 스트레칭하고 걷기도 하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같이 먹었어요. 밥 한 공기에 1,000원이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오후에는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효자 효녀겠네요. 그런 편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오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집 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줬어요. 잡초도 뽑고요. 한 달 후 상추가 자랐어요. 고추도 열렸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먹었어요. 우와, 내가 키운 거야. 맛있었어요.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텃밭을 가꾸는 게 재미있었어요. 매일 아침 나가서 채소들을 봤어요. 잘 자라고 있네. 조금만 더 크면 먹을 수 있겠다.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여름 방학에 손주들이 왔어요. 준호 아들 준서와 준이가요. 할머니, 어머 왔구나. 와, 할머니 집 좋다. 바다 보여요. 그치? 예쁘지? 네, 수영하러 가요. 바닷가로 갔어요. 손주들이 물에서 놀았어요.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봤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예뻤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할머니는 여기서 볼게. 너희끼리 놀아. 에이, 할머니도 같이요.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끌었어요. 결국 바다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할머니 재미있죠? 응. 재미있다.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70세예요. 강원도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오전에는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요. 오후에는 책 읽고 TV 보고 낮잠도 자요. 저녁에는 바닷가 산책하고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하루예요. 준호와 지은이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와요. 손주들 데리고요. 통장 잔액은 1,000만 원이 됐어요. 앞으로 더 모을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오늘도 저녁 산책을 나왔어요. 바닷가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30년 동안 모은 돈을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는 맨손이 된 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만약 그 3억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더 큰 집에서 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요.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저를 위해 산다는 거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누구한테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저예요. 응.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다행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됐을 때 나는 절망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하지만 해냈어. 30년을 버텼어.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어. 70세. 작은 집. 바다가 보이는 마을. 자식들은 잘 자랐어. 손주들도 건강해. 그리고 나도 행복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지은이 편지를 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은 많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영수가.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하자. 남은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평생을 자식들만 생각하며 사신 분이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나를 위한 인생을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저는 김영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통장에는 무엇이 남았나요? 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남아 있다며요.